네, 2주마다 찾아오는 이슈 나비 효과 아니고 나방 효과 강성호입니다. 자, 오늘도 이슈 나비 효과.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가장 친숙한 기업들을, 이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요즘 쿠팡의 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유통업계에서 요새 1위를 먹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유통에서 1위는요, 우리는 다 알다시피 이마트거든요. 근데 매출액으로 따지면요, 쿠팡이 이번에 이마트를 이겼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마트에는 또 이제 든든한 형이 하나 있습니다. 신세계죠. 신세계와 이마트를 합치면요, 그래도 쿠팡은 아직 좀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10조 35억과 7조 6천억 원 이렇게 쿠팡과 신세계 이마트의 매출 비교가 나와 있는데요. 근데 신세계 이마트 그룹이 상당히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뭐 스타벅스도 있죠. 노브랜드 버거도 있죠. 이런 비유통업을 좀 빼고 보죠. 유통업으로만 싸워보자 하니까 쿠팡이 이겼습니다. 예, 보시면요. 이렇게 유통업과 쿠팡을 나눠보니까 이렇게 쿠팡이 벌써 3천억 원 정도를 더 앞서는 게 쿠팡이 요즘 기세가 정말 좋구나 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쿠팡이 단순히 이겼다는 게 아닙니다. 좀 더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요. 바로 오프라인 시장을 온라인이 이겼다라는 게 가장 큰 의미가 됩니다. 쿠팡의 100% 매출은 온라인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기도 겪었고 했지만, 그랬지만 온라인 시장이 이제 오프라인 시장을 이겼다는 것, 이것이 가장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쿠팡이 어떻게 이렇게 커졌나 하나하나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에는 가장 중요한 게 쿠팡 활성 고객들이 중요합니다. 총 1971만 명. 거의 2천만 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2천만 명이라는 수치는 대한민국 인구의 40%에 가깝습니다. 이제 어르신들, 어린애들을 좀 빼면요, 거의 절반 이상이 넘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쿠팡 활성화 고객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0% 늘어나고 있고요. 전분기 대비도 3.7% 모두 우상향 중입니다. 이 활성화 고객 수가 양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질 또한 좋아지고 있습니다. 1인당 매출 금액도 296달러, 거의 한화로 따지면 3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렇게 쿠팡은 국내 유통 1위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다른 유통업계들은 어떤 움직임을 좀 나타내고 있을까요? 반쿠팡 연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쿠팡이 가장 지금 거의 멱살잡이를 하다시피 만나고 있는 게 바로 CJ그룹이에요. 그래서 CJ제일제당과 가장 먼저 매치업이 있었고, CJ제일제당은 또 이제 가족 관계라고 볼 수 있는 신세계 이마트가 있죠. 이런 커넥션이 또 있습니다. 신세계 이마트는 그래서 유통으로 온라인에서 쿠팡을 좀 잡아보겠다고 G마켓을 인수했습니다. G마켓을 인수했는데 그게 신세계 그룹에서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공격적인 투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G마켓이 조금 힘을 내줘야 하는데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좀 G마켓도 분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LG생활건강, 롯데와 티몬 등 쿠팡을 빼고 국내에 있는 유통업계가 모두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매치업을 여기 다 빼고 쿠팡과 CJ제일제당 이 두 가지만 준비를 해봤는데 다음 화면 보면 나옵니다. 자, 다음 화면. 거의 쿠팡과 CJ는 지금 멱살잡이를 할 정도로 매일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음식을 만들고 있는 제일제당,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고 있는 CJ E&M, 그리고 뷰티 사업의 올리브영, 택배 사업을 하고 있는 대한통운과 쿠팡이 붙고 있는데요. 이 두 그룹이 첫 번째로 만났던 것, 밥그릇을 두고 싸웠던 게 진짜 말 그대로 밥 가지고 싸웠습니다. 1라운드 햇반 전쟁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자, 처음 발단은 이렇게 됐습니다. 쿠팡이, 야, 우리 이제 쿠팡 너네 햇반 팔 건데 좀 납품 단가를 좀 싸게 해줄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CJ제일제당 입장에서는 근데 너네가 제시한 금액은 너무 싸다. 이건 좀 힘들 것 같다 하면서 일단 쿠팡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쿠팡에서는 다시 한번 받았더니 뭔가 물량이 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게 금액은 맞는데 물량이 50%, 60%밖에 안 온 거예요. 이렇게 CJ제일제당과 쿠팡이 좀 갈등이 생기다가 결국 쿠팡은 쿠팡 내에서 햇반을 판매하지 않게 됐습니다. 지금 쿠팡에서 햇반을 검색하면 햇반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쿠팡에 파는 게 아니고 쿠팡에 들어온 입점 업체가 파는 햇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쿠팡에서는 우리 쌀밥은 CJ제일제당 아니어도 팔 게 많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제 오뚜기 밥도 있죠. 그리고 하림에서 나온 밥도 있죠. 이거를
CJ제일제당 보라고 100원에 판매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CJ제일당과 쿠팡의 사이 관계에서 둘이 손절을 하면은 누가 더 이득을 볼까라고 하는데 현 시점까지는 쿠팡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CJ제일제당은 쿠팡을 대체할 것들을 더 찾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지금 현재 흐름에서 CJ제일제당은 쿠팡의 빈자리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업체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쿠팡 의존도를 줄이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또 괜찮다는 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이제 2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라운드는 OTT 전쟁으로 좀 볼 수 있는데요. 원래 이제 전 세계적으로 OTT 1위는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아무도 못 따라가는 수치가 됐는데 국내에서는 거기서 그나마 따라가는 게 티빙이었습니다. 이 티빙이 또 CJ ENM에서 진행하고 있는 OTT 업체인데요. 자, 근데 쿠팡이 이걸 또 다 따라잡았습니다. 티빙 입장에서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위에서는 넷플릭스가 있죠. 그리고 밑에는 쿠팡 플레이. 이제 밑도 아닙니다. 바로 옆에 위치한 쿠팡 플레이입니다. 이 쿠팡 플레이가 왜 이렇게 치고 올라왔나라고 좀 봤더니 일단 한 가지 이유로 보자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 쿠팡을 하고 계셔서 알겠지만 쿠팡 와우 멤버십에 가입을 하면요. 쿠팡 플레이는 그냥 공짜로 제공이 됩니다. 가격도 5,000원 정도밖에 안 되고 넷플릭스는 거의 돈 10,000원 정도 하죠. 그거에 비하면 정말 싸고 좋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잠재적으로 고객이 유입이 되는 시스템이 있고요. 사실 아직까지 쿠팡 플레이에 있는 뭐 드라마라든지 컨텐츠들은 뭐 다른 OTT에 비해서는 그렇게 퀄리티가 막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뭐 SNL이 엄청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뭐 주연영 배우, 김하영 배우 같은 스타를 또 배출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차별점은 스포츠에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이제 태극전사들이 해외 유명 클럽에 이렇게 또 입단을 하게 됐는데 그런 해외 유명 클럽들을 직접 불러서 축구하게 하고요. 인터뷰도 하고 같이 프로그램도 찍고 하면은 사람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쿠팡 플레이 남성 구독자 수가 그렇게 늘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쿠팡이 진짜 진격의 쿠팡이구나라고 꼽을 수 있는 거는 바로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쿠팡의 자회사가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지금 1호 연예인으로 신동엽 씨를 영입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OTT 사업 그리고 콘텐츠 사업은 밸류체인이 구축이 된다는 게 현재 쿠팡의 흐름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2라운드 끝났고요. 다음 화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라운드는요. 뷰티 전쟁입니다. 사실 또 뷰티의 강자는 올리브영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쿠팡에서도 가끔 저도 화장품을 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쿠팡이 또 가격이 싸고 배송이 빠르기 때문에 가끔 좀 이용을 하기도 했는데 그랬던 쿠팡이 화장품은 그래도 직접 발라보고 써야 되지 않습니까? 오프라인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수동에 팝업 스토어를 연 게 지금 쿠팡인데 이렇게 밖으로 나온 쿠팡 점점 CJ랑 계속 부딪히는 건데 그런 와중에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CJ 올리브영을 신고했습니다. 그 내용은 뭔가 해서 봤더니 올리브영이 중소 뷰티 업체들에게 쿠팡 물건을 납품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네 올리브영 입장에서는 쿠팡이랑 놀지 마라. 우리랑만 거래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올리브영에서는 이거 나 모르는 얘기다.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쿠팡이 그때 맞춰서 증거 자료를 냈습니다. 올리브영이 갑질을 했었던 갑질 정황 증거로 올리브영과 뷰티 업체 간의 계약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한번 또 CJ는 깨갱하게 되겠죠. CJ와 쿠팡의 갈등은 점점 더 고조가 됩니다. 자, 3라운드 이렇게 끝났고요. 이어서 4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라운드가 요새 좀 말이 많습니다. 쿠팡에서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게 쿠팡 로지스틱스입니다. 그리고 CJ 대한통운 CJ에서 택배를 담당하고 있죠. 이 두 업체가 싸우고 있고 쿠팡 로지스틱스 그리고 새벽 배송 요새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CJ 대한통운도 요즘 뭐 이제 배송과 관련해서 원래 이길 배송, 주말 배송 다양한 플랫폼을 좀 많이 늘려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말로도 싸우게 되는데 그 말로 싸우는 계기가 바로 이 택배 없는 날입니다. 이 택배 없는 날은 이제 보시면은 거의 나라에서 국가적으로도 밀 정도로 택배 기사님들의 워라밸을 좀 지켜주자 해서 만든 날입니다. 읽어보시면 아시다시피 택배 기사님들 건강한 근무 요건 조성을 위해서 택배 쉬는 날을 시행합니다. 3일간의 휴일로 인한 지연 배송. 택배 기사님들을 정말 중요시한다. 워라밸을 챙겨준다는 것도 느끼고
그리고 우리들도 사실 택배 못 받으면 피곤하잖아요. 근데 그만큼의 택배 기사님도 챙겨주는 게 이 택배 없는 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줌을 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빨간 글씨가 좀 작게 나왔는데 보시면은 주요 4개 택배사로 보겠습니다. CJ, 한진, 그리고 롯데, 로젠. 어디가 빠져 있죠? 쿠팡이 바로 빠져 있습니다. 쿠팡은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는 택배 없는 날 안 할 건데? 라고 이렇게 폄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CJ 대한통운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화가 날 수도 있겠죠. 이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쿠팡, 야, 우리는 택배 없는 날 참여 안 할 거야. 우리 기사님들은 쉬고 싶은 날 쉬거든. 너네 기사님들은 쉬고 싶은 날 못 쉬니까 택배 없는 날 그러니까 너네나 만드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한통운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겠죠. 야, 우리 기사님들은 일요일, 공휴일, 명절 다 쉰다. 너네는 그때 일하지 않냐? 그리고 너네는 기사님들이 쉬게 하면은 물량 안 준다면서 이러면서 감정이 점점점 고조가 되는 게 이 쿠팡과 CJ 대한통운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이 4라운드는 모두 결론이 안 났어요. 계속 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쿠팡의 현 시점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쿠팡이 잘 나간다 하는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망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이쪽 유통업계에선 치킨 게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누가 결국에 1위가 되든 거기는 1위가 돼도 힘들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쿠팡이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8년 동안의 영업 적자가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이제 1분기, 2분기, 이쪽은 2021년이고요. 더 나아가서 2015년부터 2018년 이 사이에도 계속 적자는 발생했습니다. 적자가 한번 발생하면 1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밑에 금액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출액은 쿠팡이 매출액을 잘 번다는 건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영업 손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쿠팡이 대규모 적자에도 그래도 투자는 계속했다는 게 쿠팡의 지금 좀 차이점이 나오는 것으로 현재 보입니다. 8년의 적자에도 계속 유통과 물류에 계속 투자를 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규모의 경제와 기술 혁신에 대해서 조금 쿠팡도 이제 깨달은 게 있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쿠팡만의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근본적인 경쟁력 또한 생기게 된 게 쿠팡의 현재 차이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른 택배 회사, 다른 물류 회사들을 보면요. 그때마다 조금 주먹구구식으로 쿠팡을 따라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비상적인 투자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로는 우리가 쿠팡을 따라갈 수가 없겠구나. 우리가 승부를 했을 때는 질 수밖에 없겠구나 하니까 최근에 사실 새벽 배송했던 업체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연관지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쿠팡은 지금 거의 유통의 갑의 위치로 올라갈 정도로 많이 컸어요. 그런데 쿠팡도 지금 현재 문제가 좀 많거든요. 뭐 인간 대접이 없었다. 쿠팡의 물류센터를 가보니까 노동자에 대한 대우가 상당히 좋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소식을 보니까 물류센터에서 뭐 한여름에 에어컨이 나오지도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쿠팡도 여러 가지 좀 비판과 견제를 좀 수용해 나가면서 건강한 기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외에도 쿠팡이 이츠 배달 사업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현재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 다양한 사업을 열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생각나는 기업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물음표 표시를 좀 해놨는데 카카오가 좀 생각이 안 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쿠팡도 본보기로 어떤 본보기의 기업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잘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겠다 이런 걸 좀 보면서 쿠팡도 잘 성장을 했으면 좋겠고 이런 쿠팡의 모습을 보면서 삼국지에서 조조의 연환계가 좀 생각이 납니다. 진짜 강했었는데 한 번 불이 붙으면 끝까지 다 불이 타거든요. 쿠팡도 그런 것들을 잘 보고 앞으로 더 건강한 기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자, 오늘 이슈 나비 효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호 아나운서가 준비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준비하는 것 치고는 너무 재밌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예.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 싸움 구경이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예. 싸움 제대로 하고 있네요. 네, 대본에 있었는데 예. 깜빡했어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반적으로 유통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궁금한 거는 박근호 매니저님도 네. 그렇고 궁금한 건 신세계와 이마트가 이제
제 자료를 보면 한물이 간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재생이 안 될까요? 일단 뭐 온라인 쪽으로 전환이 좀 너무 늦었다라는 거. 그렇군요. 근데 지금 신세계 이마트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쿠팡은 네이버랑 비교를 해야 되니까. 아, 근데 맞아요. 네이버 쇼핑이랑 이제 쿠팡이랑 했을 때 쿠팡이 더 덩치가 크긴 하네. 근데 제가 지금 봤을 때 하나 좀 쿠팡 주주라면 걱정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뭐 물론 미국 회사죠. 실제적으로 쿠팡 미국 회사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스타벅스에서 이 흑인들을 좀 차별하는 좀 일이 있었었어요. 네. 그래서 스타벅스가 우리 스타벅스는 음료를 안 시켜도 뭐 다 와서 앉아 있어도 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화장실도 써도 되고 가서 그냥 10시간 동안 앉아 있어도 돼요. 맞아요. 카메라 커피 안 마시고. 근데 매니저들을 싹 모아서 교육을 했어요. 그 스타벅스가. 근데 백인 매니저들한테 니네들이 흑인들을 더 차별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역차별적으로 교육을 했어요. 근데 걔네들이 소송을 걸었어요. 백인 매니저가. 아, 스타벅스가 그 백인 매니저 한 명한테 얼마를 물어줬을까요? 얼마 정도 될까요? 320억인가를 배상해 줬어요. 한 명한테. 개인한테요? 네네네. 와. 소송 걸어서. 예. 근데 이번에 그 쿠팡이 미국 그 뉴욕 그 공무원 연금이랑 네. 들이 소송이 들어왔죠. 주주 소송이랑 이제 단체 소송 들어왔는데 그 명목을 보면 쿠팡이 우리한테 뭐 손해를 끼쳤으니까 소송을 했겠죠. 근데 왜 소송을 했냐면 쿠팡이 처음에 상장했을 때 그 기업 보고서에 우리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근데 돌아가시기는 우리나라의 그 근로자분들이 돌아가셨는데 미국 사람들이 소송을 걸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식은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과연 뭐 쿠팡에서는 이걸 애써 그냥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그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공무원 연금이 소송을 걸고 또 이 집단 소송이 2개가 이제 주주 소송, 집단 소송 2개가 들어왔는데 네.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 스타벅스에서 좀 연결선상에서 본다라고 하면 잘못 걸리면 이게 사실 굉장히 좀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쿠팡이랑 네이버를 비교하면 저는 네이버 멤버십을 쓰거든요. 네. 근데 쿠팡 쓰면 남자들 이제 축구 보려고 그런 분들 많긴 맞아요. 한데 네이버 멤버십은 4천 몇백 원 주고 한 달 가입하면 산 물건의 4%를 현금으로 줍니다. 맞아요. 10만 원 쓰면 4천 원을 줘요. 그럼 그거 한 몇 번 시키면은 그냥 배달의 민족에서 밥 한 번 그냥 공짜로 먹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뭐 한 물건을 검색을 했을 때 어디가 더 싸냐라고 하면은 사실 모든 것이 싼 쪽은 없는 것 같고 그 품목별로 이제 좀 달라지긴 한데 이제 우리는 사실 쿠팡은 관심 없잖아요. 쿠팡 관련주가 관심 있을 뿐이지. 맞아요. 근데 최근에 좀 흐름은 뭐 그렇게 딱히 좋지는 않더라고요. 네. 쿠팡 관련주까지 좀 이야기를 나눠본 것 같은데 쿠팡 관련주들이 사실 재작년쯤에 미국 상장할 그쵸, 때는 그쵸. 진짜 막 끌어올랐는데 됐죠. 지금은 뭐 그런 게 사실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쿠팡이 국내 상장했으면 지금 주가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저도 들어요. 궁금해요. 네. 그래서 아마 황봉임 씨님은 네.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막 뭐 에코프로만큼 갔을 것 같으신가요? 그렇게까지는 네. 안 갔을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밸류는 안 줄 것 네. 같고 지금의 유통사하고 좀 비슷한 밸류를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오늘 강성호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것 중에 저기 제일 마지막 부분 네. 저도 그 관련 영상을 좀 봤어요. 맞아요. 그 관련 영상을 보고 저도 지금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한번 시킬 때마다 나는 편한데 저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니까 이걸 계속 내가 시켜야 되나? 네. 라는 약간 좀 저 안에서도 그런 혼돈이 좀 오더라고요. 요 부분이 오히려 저 같은 마음을 먹는 사람이 많으면 이게 오히려 또 쿠팡한테는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예, 다녀온 분 얘기가 있어요. 제 아는 진짜 지인이 네. 자랑을 하더라고요. 알바를 하러 가는데 돈을 주더라고요. 하루 일하는데 돈을 줘요. 네. 한번 경험하는데 우리가 돈을 주겠다. 그래서 가서 하고 왔는데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형 사람이 할 짓이 안 돼요. 이러면서 안 하더라고요. 그만큼 힘든 열악한 네. 환경이기 때문에 요 문제는 아마 쿠팡이 두고두고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수정님은 수정이요? 네. 저는 제가 나올 때마다 또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혹시 저를 따라다니시는 거 아닌가? 따라오시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스케줄에 맞춰서 나오고 네네. 있어요. 번호 어떻게 하시다 보니까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항상 오시는 것 번호요? 같습니다. 쿠팡을 항상 이용하고 계시나요? 어디를 어때요? 가장 많이 이용하세요? 전 와우 멤버십 회원이에요, 오. 진짜로. 네. 왜냐하면
오늘 온 물건이 어제 시킨 거고 또 오늘 시키면 내일 온다는 게 가장 맞아요. 그리고 저희 사실 젊은 이제 저희 또래 친구들이나 이제 자취하시는 분들, 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요즘. 그래서 이제 뭐 로켓 프레시나 그런 것들, 맞아요. 네, 그리고 값싼 생필품들 음. 그런 것들 주변에서도 엄청 쿠팡 많이 애용하더라고요 실제로도. 저는 수정님한테 여쭤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네. 노래를 하시잖아요. 네네. 쿠팡이 또 이렇게 엔터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앞서 네.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요. 다양한 엔터 사업체들이 생기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그 알짜들만 좀 남는 게 더 낫다고 보시나요? 제 생각에는 편하게 지금 생각해 보면 쿠팡에서 불러준다. 뭔가 많은 게 좋지 네. 않을까요? 그래도 네 저희 같은 신인 가수분들도 되게 많고 뭐 큰 회사들만 남다 보면은 또 큰 연예인 분들만 이렇게 네. 찾으실 수도 있는데 엔터 사업이 더 커질수록 또 그 사업 전체가 다 활성화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더 많은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엔터 사업도 보면은 쿠팡이 요새 뭘 했다 하면은 다 좀 실적도 짱짱하게 네. 나오고요. 대박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엔터 사업이 이렇게 나온다는 박근혜 매니저님이 봤을 때 네. 과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엔터 주들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보다 이제 쿠팡이 들어가서 또 달라지는 판세가 나오는 건 아닐까 예상은 하시나요? 저는 그 사실 이게 구독이잖아요, 구독. 와우, 그렇죠. 와우가 구독이잖아요, 구독. 그거의 어떤 미끼로서 그 엔터나 뭐 EPL이나 영화나 쿠팡 플레이를 두는 거지. 뭐 쿠팡이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 기존의 엔터 사업을 인수하기 전에는 신생 엔터에 돈을 많이 쏟아 부어도 사실 그쪽한테 뭐 어느 정도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는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독 경제를 위해서 좀 어떤 미끼로 엔터 쪽을 좀 안정적으로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 갖고 가는 거지. 지금 뭐 YG나 뭐 JYP처럼 키우려는 생각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밸류 체인의 네, 한 종합 축 엔터로 정도? 키울 생각은 전혀. 뭐 SNL은 뭐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요새 재밌는 컨텐츠들 많아져가지고 사실 쿠팡 플레이가 얼마나 클지도 궁금해지는 네. 흐름입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이제 제가 제 자료에서 보면은 반쿠팡 연대. 사실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쿠팡을 싫어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황봉현 씨님 봤을 때 네. 쿠팡의 성장성이 좀 저해되지 않을까 이런 리스크는 생각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업체 간의 갈등이 있으면 누군가가 견제를 한다고 하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그거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또 도전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사업을 이렇게 넓힐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마 넓힐 때마다 계속해서 딴지를 걸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 부분이 쿠팡의 리스크 중에 또 하나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예. 쿠팡이랑 다른 온라인몰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배송이 빠르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맞아요. 예. 네이버가 그래서 대한통운이랑 주식을 수합을 했거든요. 맞아요. 수합을 했는데 이제 네이버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보장 배송이라고 언제까지 우리가 무조건 배송해 준다. 우리가 택배를 받았을 때 사실 늦게 오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 온다라는 것만 정확히만 알고 있으면 네. 우리가 근데 보통 1박 2일 정도는 다 오니까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쵸. 쿠팡은 당일 배송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그 네이버가 쿠팡이랑 비슷하게 어깨를 좀 맞추려고 CJ랑 저는 뭐 굉장히 많이 만들어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이기든 간에 우리들의 생활은 더 편해지고 물건값은 싸진다. 뭐 그게 가장 저는 뭐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CJ 쪽 투자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 자료만 보면 사실 CJ가 너무 얻어맞았구나라고 생각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J 관련주들, CJ 그룹주들을 좀 사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건 아니겠죠?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이렇게 딱히 좁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뭐 퍼포먼스가 나오려면은 뭔가 좀 획기적인 게 필요한데 아직까지 뭐 지금 사실 나와도 CJ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 나와도 시장에서 다른 쪽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 섹터들이 지금 너무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 제가 좀 나중에 이제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은 이렇게 큰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오늘도 강성훈 우리 아나운서께서 오늘 또 쿠팡을 가지고 네. 나와주셨는데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빠른 배송 그리고 또 원하는 시간의 배송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일하시는 노동이
인권의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업체든 계속해서 다뤄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젠간 이게 그들의 족쇄가 되지 않을까 맞아요.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수고해주신 우리 강성호 아나운서 박수 쳐주시고요. 좀 2부에서 네. 예, 또 와야죠. 봐야죠. 우문전대로 예. 뵙겠습니다. 네. 자, 강성호 아나운서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고맙습니다.